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출석하라 이렇게 오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내일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검찰 출석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형사 피의자가 출석을 검찰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것도 이거 특권적인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동안 이런 시소 게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뭐 다음 주에 소환하나 바로 내일 소환하나 이재명이 할 말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또 입장문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데 지금 오늘 입장문을 적기에는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잘 모른다. 그거는 검찰이 김성태를 회유해가지고 그래서 이화영에게 급박한 것 아닌가. 그걸 이제 이재명이 논리를 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소환이 다음이든 그 다음이든 관계없이 이재명은 거의 뭐 묵비권 행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본인이 검찰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뭐 다음 주에는 당무 일정이 많다 이렇게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자, 이재명이 검찰에 이렇게 일정을 자기가 먼저 선택했다는 점. 자, 여기인데 검찰로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자,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쌍방울 측의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대부분 다 받아냈습니다. 이재명에게 말하자면은 북한에 돈을 송금하는 문제, 이재명 방북 관련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스마트폰 비용 관련해서 500만 달러, 이 건 보낼 때마다 이재명에게 다 연락을 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김성태가 그래서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고맙다 인사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관련해서 지난번 대선 때 지인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도 보냈다. 쪼개기 해갖고 보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채권들을 쌍방울의 계열사에 사회이사로 앉혔다. 나성철 변호사라든지 이태영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앉혔다 하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사실상 이 대북 송금과 다 보고했고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은 다음 주에 검찰 조사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들도 검찰이 소환해서 부르면 나는 집안일 때문에 바쁘다, 회사일 때문에 바쁘다, 시간 안 되니까 나 바로 내일 갈래 이렇게 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이재명의 특권 중에 특권 아닌가. 그러니까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으니까 내일 오전에 가서 바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에 의해서 검찰 조사를 5번째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검찰도 이재명으로부터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은 다 부인하고 모른다 이렇게 하고도 그게 하나 둘씩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자들의 증거를 보면은 자, 입증할 수 있다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재명에게 다음 주 안으로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보통 오늘 통보를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 방법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자, 검찰은 최근에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피의자로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몸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번 소환 조사가 만약에 내일 가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검찰은 뭐 이재명이 내일 오나 그리고 다음 주에 오나 이재명의 답변 비슷하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볼 수 있는 것은 1차로 국회 앞으로 이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되는데 자, 이재명은 나는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 친명계들은 자, 이 투표를 할 때, 체포동의안 투표를 할 때 일제히 퇴장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 그러니까 이재명 말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
더구나 이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이재명에게 나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해라 라고 본인이 직접 선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명과 친명이 완전히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차는 여기 이 체포 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그러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이 동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은 검찰 수사에서 이제 그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고를 걸 걸로 보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이 판사들이 김명수 퀴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발령한 받은 사람들이어서 여기에 지금 이재명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명수가 나가기 전에 9월 달에 퇴임하기 전에 최종 이재명은 김명수로부터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받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당할 수 없는데 그 앞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갖고 못 간다 안 간다 하다가 지금은 아예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명수가 9월 24일 날 퇴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 여기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이런저런 이유가 도망갈 우려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각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바로 그 다음에 역공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봐라. 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 정치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반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완전히 또다시 당권을 장악하게 되고 공정권도 행사하면서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굉장히 이 복합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만큼 법원과 뭐 언론들이 지금 아직도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도와주는 언론들입니다.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언론 덕을 보고 그리고 김명수 덕을 봐서 빨리 그 승부를 걸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본인에 관해서 소환 통보가 다음 주에 출석해라.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올 걸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나 다음 주 안 가겠다. 이번 주에 가겠다. 요거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했던 어떻게 식당 예약하듯이 메뉴, 시간, 장소 자기 마음대로 정하나. 검찰이 식당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서 언제 나오라 하면 그때 가는 게 상례입니다. 보통 형사 피의자가 검찰에서 부르는 시간에 가지. 검찰이 조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송영길도 먼저 가겠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못 받고 나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생쇼를 했는데 이재명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초조감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재판에 관한 또는 국회에 관한 그런 전략이 들어있지 않을까. 전략. 자,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전략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장실질심사 관련해서 전략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자 흔히 말하는 이재명에 대한 범죄 행위는 워낙 분명하고 뚜렷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여러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 한 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여기서 수사에서 빠져나온다면 그거야말로 민심의 대역풍이 불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까지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괴멸적 수준에 망하지 않을까.